근데 얘는 금이 가기 쉽고 조리 과정에서 재료가 부식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알루미늄이나 납 등 중금속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아이도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 얘를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이 코팅이에요. 도금이죠. 그래서 얘도 벗겨지면 이 안에서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그런 중금속 성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벗겨진 코팅은 발암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양은 냄비의 주 원료이고 이것이 벗겨지면서 뇌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빈혈, 어지럼증, 구토, 치매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뚝배기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뚝배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그 안으로 세제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중금속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깨진 뚝배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부하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보다 요새 엄마 주부들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얘가 몸에 나쁘다는 것도 많이 아는데, 왜 몸에 나쁜지 보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과부하 화합물이 50년 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나오면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영원한 화학물질 빠지지도 않는 거죠. 들어왔다가 잘 배출이 되면 좋은데 배출도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여자들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 혈액이 빠지면서 조금 배출이 된대요. 근데 남자들은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된대요. 근데 여자들이 문제인 게 뒤에도 나오지만 임신을 했을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상 영원히 지속되는 물질입니다. PFOA라고 해서 종이컵 코팅되어 있죠. 그래서 물 담아도 젖지 않고 등산복, 물 떨어지면 또르륵 굴러가죠. 그 화장품에도 들어간대요. 그 일회용 음식 용기에 코팅제에도 들어가고 전자제품에도 사용하고 건축 마감재, 새집 증후군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다량 축적이 될 경우에는 간암을 일으키고 태아의 기형, 또 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PFOA가 검출되는 양이 적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많이 완전히 벗겨져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치명타를 줘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바로 안 쓰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나오면서 계속 몸에 쌓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코팅 용기를 장기간 강한 불에 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끓여 먹는 거 좋아하죠. 미역국 한 냄비 끓여서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곰국 이런 거 좋아하죠. 한 달 내내 먹는 거 계속 끓이고 데우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실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하물 검출 결과를 보면 프라이팬이나 코팅 주방 용기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팅 용기를 쓰지 않아야 좋지만 코팅 용기를 쓰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쓰기는 하잖아요. 근데 아까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이 코팅 용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열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고온에 쓰지 말 것. 그러면은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예열도 못하고 고온에도 못 쓰면 음식이 맛이 없겠죠.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예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카페트, 일회용 용기, 어린이들 가방,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아웃도어에 이러한 과부하 화합물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종이빨대죠. 종이빨대가 또 한참 유행을 했죠. 담가 놓으면은 이게 물에 젖어서 또 쓰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환경에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썼어요. 계속 썼는데 종이빨대에 20개 중에서 18개에서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빨대도 결코 이게 안전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빨대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죠. 보시면 과부하물이 사람에게 많이 노출되면 몸속에 축적이 되어서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 고환과 신장, 전립선, 난소암, 비호지킨 림프종 이런 병들의 발병 원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수치의 PFOA와 PFOS는 현재 미국 성인들의 갑상선 질환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얘를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어요.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스톡홀름 그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죠. 쓰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계속 쓰지 않기로 조금씩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린 나라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했고 한국에서도 수입과 유통을 금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고안에서 이것을 발견됐대요. 고안에서 아까 보셨죠? 고안에 그 병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고안에서 발견이 됐고 과부라 화합물이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또 사람들의 몸을 좋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환경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시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시키고 암에도 관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런 환경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탄소와 불소의 결합물질인 과부라 화합물은 열에 강하고 방수 효과가 뛰어나 조리기구, 코팅제나 포장 용기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암이나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외에서 규제 대상인데요. 한 실험 결과 국내 산모의 모유에서 과부라 화합물 10여 종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영하 70도 가까운 온도에서 보관하던 모유에 시약을 넣고 원심 분리기에 넣습니다. 산모의 모유에서 PFAS, 이른바 과부라 화합물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희대 연구팀이 실험에 참여한 산모 207명의 모유를 확인해보니 실험 대상 전원액에서 과부라 화합물 12종이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과부라 옥탄산과 과부라 옥탄 수폰산도 전원의 모유에서 검출됐습니다. 과부라 옥탄산의 경우 12년 전 있었던 실험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는 낮지만 해외 산모들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또 전이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도 적어도 요 시기 임신 출산기 시기만큼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행자에 대한 노출 경로에 대한 좀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시고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요새 분들은 많이 시켜 먹죠, 음식을. 그런 용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식구들이 그런 배달 앱이 없어요. 신기하죠? 저희도 아이들이 있는데 몇 살이지 우리 아들? 27살, 25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배달 앱이 없어요. 저희는 집에서 해먹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도 해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부라 화합물이 북극에서도 발견되고 남극에서도 발견되고 히말라야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데 이 두폰에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예전에 얘는 우주선을 코팅하거나 아니면은 그 군수 물자를 만드는 데서 코팅제로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그 엔지니어가 낚싯줄을 코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줄이 꼬이지가 않고 녹슬지가 않고 좋았죠. 그런데 그 와이프가 그러면 얘를 무쇠솥에 코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테팔 후라이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테팔이 엄청 인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마트에 가서 후라이팬 사실 때 보시면 PFOA 풀이라고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PFOA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지 안전이 없는 거고요. 그 PFOA 풀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그게 그 탄소의 결합이잖아요. 8개를 결합하는데 뭐 4개만 탄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물질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니까 대체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이 나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을 사용했거나 검사 단계에서 기준치 미만이라는 것이 PFOA 풀이이고
원료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나무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달려 있잖아요. 다 하나의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 형제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PFOA가 안 들었다, PFAS가 안 들었다 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런 과부라 화합물이 평생 노출이 돼도 위해의 우려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아까에서도 보신 것처럼 평생 노출이 되어도 우려는 없지만 이게 계속 몸속에 쌓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깨꼬닥 죽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계속 축적이 되는 걸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TI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미만 좋아 이러면 사람들이 왜 니네 것만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것,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아메이킨 TI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에도 사용하는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고요. 316 TI라고 하죠. 우리 몸에 못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인공 관절을 쓴다거나 이럴 때 몸에 들어갔는데 얘가 부식이 됐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쓰이는 것, 의료용 도구들 이런 데 쓰이는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전부터 쓰지 그러면 왜 예전에는 안 썼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비쌌고요. 다루기도 어려웠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비싸고 얘가 연마 공정이 되게 어렵대요. 너무 부드러워서. 그리고 나오는 양도 적어요. 그래서 0.1%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304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죠. 그랬는데 316 TI는 내 부식성을 향상을 했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되게 짜게 먹죠. 굉장히 짜게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끓여 먹고 그러면 염도가 더 세죠. 그러면서 부식이 되는 그게 높아지는데 티타늄과 몰리브덴을 같이 넣어서 내 부식성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많이 정말 짜요. 저희가 싱거운 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드셔보시면 뭐든지 소금 넣어 먹고 간을 해서 줬는데도 소금 넣어 먹고 간장 넣어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짜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인 나트륨 권장량보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식성 비교를 보시면 20배, 내 부식성 한계 온도도 2배가 올라갔습니다. 테스트 결과에는 전에 304는 저렇게 표시가 많이 났다면 지금은 조금 덜 나요. 그래서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에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전에도 저희 304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모이스처실, 우리가 보통 수봉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안쪽에 저렇게 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여 있었는데 지금은 뚜껑 안쪽,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뚜껑 안쪽에서 물이 돌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예전에 우리 304는 휴지 꽂아놨잖아요. 뭐 하면 휴지 꼭 필요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키친타월 필요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웬만한 온도에서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수증기가 돌아요. 수증기가 돌면 그 음식의 향이나 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호환 가능한 뚜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있는 그런 스티몰이 있는 뚜껑이 나왔죠. 그래서 모이스처실 비교를 보시면 이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달그락달그락거리면서 물이 전체적으로 튀었다면 지금은 저렇게 손잡이에 물이 맺힙니다. 그러면은 수봉이 됐구나, 한 70%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스티몰이 없어갖고 많이 넘쳤는데 지금은 스티몰이 있어서 넘침이 적죠. 그 두 번째는 비타라 쿠킹입니다. 영양소를 지키는 비타라 쿠킹인데 보시면 아메이킨 TI 저수 요리로 청경채를 데치면 리보플라빈이 49배 정도 더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1, 2배도 아니고 49배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를 데치거나 무엇을 데치거나 할 때는 그 시금치에 있는 영양소보다 물에 있는 그런 영양소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양분의 손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조리실보다 아메이 퀸티아이로 조리를 했을 때 많은 양의 영양소를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다중 구조입니다. 예전에도 통다중, 지금도 통다중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중형 후라이팬은 2.3, 대형 후라이팬은 2.7, 웍의 두께는 2.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웍이 예전 거보다 작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좀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거는. 근데 용량은 예전 거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냄비 파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옆에만 3중이에요. 바닥은 3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오래 쓰면은 바닥이 떨어진다고 해요. 진짜 오래 쓰면 바닥이 똑 떨어진대요. 그렇기도 하고 이런 냄비가 근데 싸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싸서 그런 거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거만큼 비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하나가 있어요. 그 퀸 말고. 근데 얘가 바닥이 너무 얇고 후라이팬이 가벼우니까 음식을 하면 계속 돌아다녀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어디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고 제가 가끔 쓰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이게 저희가 퀸을 쓰면 나 무거워서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 하시잖아요. 퀸을 계속 쓰시면 다른 거는 너무 가벼워서 불편해져요. 그래서 퀸이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 보시면 압력솥이 아니죠. 옛날 가마솥 같은 그런 조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가마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조리 시간이 빠릅니다. 다른 냄비에 비해서 훨씬 조리 시간이 빠르고 NSF 인증은 예전보다 더 강하게 인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안 키친랩. 저희가 손잡이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냄비들보다 굉장히 인체 공학적이에요. 그래서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번에 양손 핸들이 나왔죠. 너무 좋아요. 양손 핸들이 있어서 저는 두부찌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부찌개 끓여서 놓고 먹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손잡이 때문에 진짜 여럿이서 먹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잡이가 양손 손잡이가 나와서 너무 쓰기가 편리해졌죠. 이런 냄비들은 손잡이가 저렇게 길고 보관하기도 너무 나빠요. 손잡이만 너무 길어요. 냄비보다 긴 손잡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관도 나쁘고 그리고 얘가 열이 저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손잡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쓰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아메이 퀸티아이가 더 대단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국자나 계량컵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피어링님을 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물 따라내면 정말 저렇게 또로록 떨어집니다. 옆으로 퍼지지 않고 그래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내부 눈금이 있어서 계량의 도구 없이도 손쉽게 분량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의 로고가 너무 예쁘죠. 예전보다 너무 예뻐지고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 로고가 너무 예쁘고요. 베이크라 소재로 해서 뜨겁지 않게 잡을 수 있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쭉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했고 아메이 퀸이 그대로의 기술을 지켰고 구석구석 편의성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모여서 감동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또 같이 써야 되는 게 있죠. 웍이 아니라 인덕션을 쓰셔야 되죠. 인덕션 너무 좋죠. 너무 빨라요. 라면 하나 끓일 때는 물 올려놓고 뒤돌아서 라면 봉지 뜯으면 물이 끓어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저는 얘가 깨끗해서 좋고 일단 가벼워서 좋고 보시면 가격은 내려갔죠. 가격은 내려갔는데 더 넓어졌고 더 빨라졌고 더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쓰기에 편리하고 닦기도 좋아요. 그 에로시 뿌려놓고 그냥 행주로 쓱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닦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화력은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얘는 파워부스터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세졌는데 요게 10단계에 2000까지 되잖아요. 예전에 저희 보통 7단에 놓고 쓰라고 했잖아요. 검은색은 7단에 놓고 쓰셔야 되잖아요. 얘는 7단에 놓으면은 타요. 그래서 5단 사용하시면 좋고 빵 만드실 때는 정말 낮은 온도에서 쓰셔야 돼요. 제가 찹쌀 케이크를 3단에서 했는데 태워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호두 케이크를 제가 2단에서 했어요. 호두 파이를 2단에서. 그래서 굉장히 화력이 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 모드도 있고 훨씬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나왔죠. 그리고 14가지의 안전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켜고 나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가끔 가스불을 안 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인덕션은 켜져 있으면 자기가 꺼지잖아요. 시간 되면은. 그래서 위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좋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열 시간은 똑같고요. 너무 오버쿡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뭐를 깔아주시던지 아니면 온도를 많이 낮추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능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다 안 쓰죠. 다 안 쓰고 저도 딱 이렇게 4가지만 썼어요. 죽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 돼요. 죽. 정말 맛있는 죽. 저희 죽 저어줘야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젓지 않아도 정말 맛있는 죽이 되고 튀김이나 팬 요리, 보온도 가능한 4가지 자동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빵을 많이 만들어요. 소비자들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죠. 빵 한 조각씩 드리면 너무 좋아하고 선물할 때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리면은 훨씬 더 좋고요. 이런 초코 케이크도 많이 만들었고 슈거 파우더 사서 쓰시죠. 저거 믹스에 갈면 파우더 되거든요. 근데 슈거 파우더 한 통 사면은 다 못 쓰시죠. 마지막에 늘 버리게 되잖아요. 그냥 갈아서 조금씩 쓰시면 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면서 이것도 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호두파이 또 많이 해 먹었고 치즈케이크 정말 맛있잖아요. 치즈케이크에 저 모든 재료를 믹스에 갈아서 그냥 부으시면 돼요. 한 번에. 어렵게 하시지 말고 믹스에 갈아서 붓고 젓가락으로 기포 빼주시면 네, 저런 기포 없는 치즈케이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요 호박빵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일 쉬워요. 정말 쉬워요, 이거는. 가루 넣고 계란 하나, 물, 막걸리 넣고 배기 넣고 그리고 위에 견과류 조금 올려주면 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만들기도 쉽고 저녁에 만들어 놨다가 아침에 갖다 드려도 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한 판씩 드리는 소비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데워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호박빵 그리고 쑥 가루로 되어 있는 그런 빵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선물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개별 포장하고 커피 하나씩 넣어서 네, 선물했습니다. 저거는 KFC 비스켓이에요. 저거 집에서 만들면 근데 생긴 거는 별로인데 맛은 똑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가장 많이 해먹는 거는 치킨이에요. 저희 작은 아들은 사 먹는 치킨보다 집에서 튀겨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시켜 먹어. 그러면은 아니 그거 말고 엄마가 해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치킨 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치킨도 쉽게 해서 드실 수 있고 수육은 정말 기가 막히죠. 냉동으로 하나 냉장으로 하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수육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누가 먹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저께 저희 신랑이 소고기 먹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안 드세요. 그래서 저희 넷이서 아들 둘이랑 저희 신랑이랑 저랑 소고기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톡이 왔더라고요. 어제 니네가 2.5kg를 먹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고기 이만큼 해놔도 저희 남는 거 없어요. 사실은 금방금방 먹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할 수 있고요. 계란말이 하면 정말 맛있어요. 약간 그 가스레인지에 있다면 약간 이렇게 딱딱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퀸으로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더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고 전도 예열만 잘하시면 붙지 않아요. 퀸으로는 전을 못 붙인다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전 붙일 수 있고 왜 퀸은 사람들이 나는 요리 못해서 퀸을 못 사 그렇게 얘기하세요. 소비자분들이. 근데 퀸은 요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집에서 밥 해 먹는 거지. 저희가 냄비에 국 끓여 먹고 반찬 해 먹고 하잖아요. 그냥 퀸은 그런 도구인 거죠. 그리고 요새는 한알 육수가 나와서 너무 맛있죠. 또 아메이 쌈장, 아메이 된장, 한알 육수, 흰색이랑 그 약간 매콤한 맛의 한알 육수 넣고 된장찌개 끓이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신랑이 국물만 남았는데 그거를 싸갖고 가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손님들하고도 먹고 요거는 저희 명절상입니다. 퀸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응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어디서 음식 시킨 것 같고 굉장히 고급져요. 그래서 손님들 오면 요번에도 저희 그 조카랑 조카 며느리가 왔는데 밥을 안 먹고 왔더라고요. 그 조카네 할아버지네 가서 밥을 안 먹고 온 거예요.
외숙모 밥 먹겠다고. 그래서 요번에도 완판을 하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루도 이렇게 놓고 써요. 너무 좋죠. 프로틴통 너무 아깝잖아요.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루를 넣어서 사용하시면은 너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퀸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깨끗해요. 10년을 써도 그 냄비가 그 냄비 너무 깨끗하고 너무 고급지죠.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요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거지하기 편합니다. 눌러붙어도 금방 벗겨져요. 다른 냄비에 비해서 다른 냄비들은 막 긁어내고 뭐하고 근데 얘는 불려놓으면 금방 벗겨져요. 그래서 설거지하기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더 편리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조리 도구보다는 음식의 재료를 비싼 거 사잖아요. 뭐 한살림도 사고 막 이렇게 비싼 거 무농약 사고 근데 사실은 무농약을 산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무농약은 아닌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재료들을 사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조리 도구가 좋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중금속들을 얘는 흡착을 하잖아요. 냄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료보다는 저는 좋은 조리 도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사서 평생을 쓸 수 있다면 훨씬 남는 장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재료 사서 냉장고에서 썩히지 마시고 좋은 조리 도구를 하나 장만하시면 조금 더 가족들의 건강을 더 책임지는 데 좋은 그런 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